안녕하세요. 시험스쿨 중국어 김소연 강사입니다. 우리 HSK가 바뀐다 계속 얘기가 많았었죠. 정말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죠. HSK 3.0 버전 7에서 9급이 신설되었죠. 2022년 5월에 모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는 이제 무료로 응시권을 나눠주면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될 거야, 이건 연습 게임이야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정말 2022년 11월 26일 날 정식으로 처음으로 한국에서 HSK 7에서 9급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시를 하고 왔는데요. 자, 응시 과정이 어땠는지 제가 세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꿀팁까지 포함해서 대방출해 드릴 거니까요. 채널 고정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시험은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옵니다. 휴식 시간을 기점으로 오전에 나오는 시험들은 이제 비시, 그냥 우리 말하는 부분이 없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말을 꼭 해야 되는, 마이크를 써야 되는 시험이 27분,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시험 시간은 이래요. 한 8시 반까지는 늦어도 8시 반 정도까지는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시험이 시작하는 시간은 10시예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뭐 해요? 좀 의아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신분 확인 절차가 있고요. 그러면 정말 유튜버가 된 것처럼 일단 시험장을 세팅을 잘 해놔야 돼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자체 웹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웹캠이 나를 이렇게 찍겠죠? 이 시험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여기 한 4선쯤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스마트폰을 여기다 놔둔 다음에 이런 각도에서 또 찍어요. 감시를 하는 거죠. 이 핸드폰은 이제 설정된 줌 회의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감독관님이 다 녹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보는 모든 장면을 녹화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줌에 들어간 이 카메라에다가 제 신분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 여기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보여주시고, 수험표 여기요. 하고서 이제 이 핸드폰을 쫙 360도 돌려보라고 합니다. 방에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이제 감시하시는 거죠. 확인을 하는 절차. 이게 이제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돼요. 1시간 반 내내 하지 않겠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냐?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10시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팅리, 듣기 문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독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쓰기가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번역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 끝나면 원래 시간은 1시 10분이에요. 1시 10분.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간단하게 한 1시 10분에서 2시 정도까지 주어지고요. 늦어도 2시 반까지는 다시 또 그 줌 회의실에 입장을 해서 다시 한번 신분 확인 절차 360도 돌려보세요. 요거 또 한 번 해요. 책상 위 비춰보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3시부터 오후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3시부터. 그러면 3시 반에 끝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험 시간을 보면 한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꼼짝없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스마트폰은 어디에? 여기 줌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화가 오거나 하면은 무조건 그냥 부정행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 설정을 하시고 와이파이 연결을 하신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핸드폰 할 시간이 없어요.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아예 폰을 거의 못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원래 10시 반까지 듣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홈테스트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HSK든 다른 이런 시험이든 다 뭔가 고사장에 가서 응시하는 게 좀 익숙해져 있는데, 홈테스트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좀 생소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조금 예행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해서 정규 시험 26일이었잖아요. 그 전에 20일이었나? 그쯤에 한번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잘 준비가 됐는지, 유선 마우스나 유선 이어폰이 준비가 잘 됐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시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연습할 수 있는 하루가 있었어요. 약간 이제 실전 시험처럼 이렇게 3시 반까지 진행은 되지 않았고요. 한 2시에서 2시 반 정도에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조금 축소해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순조로웠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구나. 듣기, 독해, 오케이, 쓰기, 말하기, 오케이. 근데 제가 그 정규 시험 당일날 10시부터 이제 듣기 문제를 막 열심히 풀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11번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꺼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저기 줌 회의실에 여기 카메라에 그 감독관님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소리는 못 지르고 계속 이제 채팅으로 손들기 기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감독관님 프로그램이 꺼졌어요. 이거 어떡하죠? 했더니 일단 다시 빨리 접속을 해보래요. 다시 접속을 했더니 듣기 문제를 더 이상 이제 클릭할 수가 없고 독해 문제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한 10시 15분, 2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듣기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었고 저만 그래서 먼저 독해 문제와 쓰기 번역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시 정도에 독해, 쓰기, 번역 문제가 다 끝났어요. 다 풀고 저 다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1시부터 남은 시간까지 듣기 남은 문제를 이제 다시 접속해서 풀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이제 제 점심시간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파트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听力 第一部分입니다. 根据原文内容判断对错. 요런 문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기존의 HSK에서도 对错 문제, 요거 판단하는 거는 있었어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冰雪旅游介绍라든지 展会介绍买珠宝的商人 이런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게 한 세트. 그러니까 즉 텍스트 하나를 듣고서 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에서 10번까지가 또 제시가 되고 한 세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얘가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이 순서대로 가기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자, 봅시다. 每年的11月至第二年4月是北方地区冰雪旅游的淡季. HSK 6급 정도 공부하셨다면 이거 다 해석되실 거예요. 맞죠? 그쵸? 이거 제가 하나하나 해석 안 드릴게요. 不擅长冰雪运动的旅客倾向于选择休闲类冰雪旅游项目. 제 말이 빠르다고요? 요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요 정도는 들리셔야 돼요. 실제로 뒤로 가면 더 빨라집니다. 자, 이런 뭔가 擅长이라든지倾向于 조금 어려운 것 같은 단어가 있지만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 발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다 들리긴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6급 정도를 공부하셨다고 하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진짜 시험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누르는 거예요. 정답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뚜이다. 그러면 이걸 딱 누르면은 여기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보세요. 뚜이, 초, 초어돼. 뚜이, 초, 초어돼. 보이세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항상 체크가 위에 있고 X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들었어. 오케이, 이거 뚜이야. 그러면 이제 뚜이를 체크하러 요거 체크하러 갔어요. 자, 第二题. 不擅长 블라블라. 이거 들었어. 이것도 맞는 내용이야 하고서 뚜이를 딱 고르려고 봤더니 잠깐만. 함정이 있어. 뭐가 있어요? 여기 X인 거예요. 어머, 이거 뭐지? 뚜이가 여기 있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나의 무의식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뚜이인지 초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이거 시력 테스트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听力第二部分으로 넘어가 볼게요. 听录音请选出或填上正确答案. 자, 填上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관심 있으셔가지고 많이 유형 찾아보셨다면은 듣기에 주관식이 추가됐어요 라는 정보 얻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주관식이 나옵니다. 일단은 第二部分은 访谈类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인터뷰 방식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형식인 대화문이 나오는데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말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 나는 중드 좋아한다, 중국 드라마를 즐겨본다 하시면은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진 않을까. 근데 나는 欢迎参加 HSK 6级考试请听第一题. 자, 요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요. 그냥 단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즐기고 내 일상에 그 언어가 녹아 들어가게끔 하면은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평상시에 밥 먹을 때도 중국 드라마 보면서 먹어요. 그 감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关于购买与货物运送的贸易对话, 무역 대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얼마 살 건데 뭐 언제까지 이거 물건 줄 수 있어? 요거 가격 흥정도 하고요. 이런 내용 나오고요. 예진行业的发展与前景. 예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조금 생소하죠. 일단 저는 문과라서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런 것도 나온다. 그리고 宠物摄影师访谈. 이런 것도 마치 저기 애완동물, 반려동물들 그거 촬영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한국어가 잘 안 돼요. 宠物摄影师. 그래서 되게 쉬운 내용일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디테일은 좀 어려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두 문제만 띵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 텍스트당 한 6문제, 6문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화면에 다 절대 담기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한 문제만 이렇게 뚜러지를 쳐다보고서 이거 나오나? 이 단어 들리나?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 전체적으로 우리 다 봐야 되니까 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으시면은 되게 유리하실 거예요. 단기 기억력이 좋으시면은. 자, 보세요. 关于男的下列哪项内容是对的? 이게 제시되진 않아요. 그냥 들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 질문을 모른 상태에서 우리는 그 원문 텍스트를 들을 때 A, B, C, D 요것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듣게 되겠죠? 그래서 유추를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 어떤 단어가 들리는가? 보면 뭐 工厂管理经验丰富具有很强的环保意识曾获国家科技进步奖博士期间学习材料加工方向이런 것들 이제 요 정도 속도는 여러분 들리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与6级听力试题题型相似, 对不对? 그죠? 6급 기존에 있었던 문제 유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객관식은. 근데 요런 거는 처음 보시죠. 요게 이제 신增题型, 새로 이제 추가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3D 打印技术通过横线将原本分离的 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通过什么将原本어쩌죠? 요게요. 잘 보고 있으면 들려요. 이 3D만 미친듯이 들으면 돼요. 3D 打印技术 3D 打印技术通过요것만 계속 듣고 있으면 通过激光뭐 이러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빠르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따다다다닥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홈 테스트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요. 미리 搜狗输入法 그 중국어 입력기 있잖아요. 그거 중국어로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세요. 저 아무 생각 없이 한국어로 해놓고서 들어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치는데 자꾸 영어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당황하시다가 한 문제라도 놓치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세팅하고 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听力第3部分听录音请选出或填上正确答案. 이거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아까 전에는访谈类였죠. 남녀가 약간 주고받고 하는 대화였다면 이번에는 说明文, 설명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体育明星成功历程对中国古代诗人的评价. 중국의 고대 시인 누군가가 나오겠죠. 뭐 리바이, 뚜프, 뭐 등등등등등등. 근데 202보는 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이 202보 나오면 그래도 리바이 나왔구나. 두보, 뚜프 나왔구나 하는데 갑자기 왕안시 나오면 이제 당황하고 바이쥐이 나오면 또 당황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평상시에 내가 이 중국 문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요? 文化遗产保护工作的发展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거 없어요. 이 질문이 시험 문제에 제시되진 않습니다.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는 A에서 D까지밖에 지금 없다라고 상상을 하고서 여러분 보세요. 他受到其他邻国的高度重视，他的作品更具有教育和感化作用。他是山水田园诗派的始祖，他被评为唐代最优秀的诗人之一。 이런 것들. 근데요, 기존에 우리가 HSK 6급 볼 때는 이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뭐 링고의 高度重视 이거 나오면 요거다 하고서 체크하고 넘어가셨던 적 있으시죠? 근데 HSK 7에서 9급에서는요, 완벽하게 똑같은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그 단어가 딱 나와가지고 이거다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 글을 듣고서,原文을 듣고서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앞에서 얘가 하려는 말이 뭐구나, 주제어가 뭐구나, 이걸 또 심지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단기 기억력 좋으신 분들 유리하다니까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형 자체는 6급이랑 비슷합니다. 다만 6급보다 좀 더 내용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아주 살짝쿵 어려워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독해로 넘어갈게요. 자, 독해 시험.
阅读第一部分，阅读短文并选出或填上正确答案. 说明文이건데 일단은 그 전에 독해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파트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용은 뭐 少数民族生活方式, 深度伪造技术, 中国古代最大的藏书阁, 时差综合征, 形成原因与症状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존에 이게 HSK 6급의 第四部分이랑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第四部分보다 길어요. 문단이 짧은 게 한 7문단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긴 거는 한 9문단에서 10문단까지도 나옵니다. 이게 또 한 화면에 안 담겨요. 그러면 또 밑에 문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또 많아요. 한 6, 7문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좀 글쎄요, 좀 요즘 사람처럼 생겼지만 나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프린트해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종이에다가 밑줄 그면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밑줄 긋고 요거 키워드 동그라미 치고. 근데 우리가 기존에 IBT 시험 준비했을 때처럼 홈 테스트도 똑같다. 노트북으로 보는 시험,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아무것도 안 대고 눈으로만 이렇게 스크롤 왔다 갔다 해도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요게 하나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요런 유형이 나와요. 下列哪项不是添一格防火措施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1. 门前的储水池 2. 防火墙 3, 4 이렇게 나오고 자 보세요. 보기가 A는 1, 2번, B는 3, 4번, C는 1, 3번, D는 2, 4번 약간 내신 문제 느낌 살짝 나죠. 네, 이렇게도 이제 나온다는 거. 조금 특이한 유형.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第二部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阅读短文并按正确顺序排列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排列를 하냐면요. 윗단을排列하게끔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단락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文章이 있다면 거기에 段落들이 있죠. 원단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순서를 막 섞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순서에 맞는가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요. 经络现象与海洋生态系统 이런 거 출제됐었고요. 人体代谢功能变化研究结果 이런 게 출제가 됐었어요. 요게 일주일 전에 있었던 모의 테스트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요게 이제 정규 시험 위에 있는 게 정규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이게 지금 시험지랑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단락이 있고 얘를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앞뒤를 골라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요게 우리가 정규 시험에서는 11월 26일에 봤던 시험에서는 2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번째 순서에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진행됐던 모의 테스트 있죠. 그때는 A가 고정이었어요. 요 A가 고정이고 요게 다 빈칸이었어. 요거 없고. 그래서 요렇게 순차적으로 순서 배열해라. 요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디가 고정이 됐냐? 이거는 미지수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第三部分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죠. 阅读短文并填上正确答案. 요거는 100% 주관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내용이 추가돼야 되는데요. 답이 10글자를 초과하면 안 돼요. 답이 10글자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原文에 있는 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물론 그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 자체를 못 씁니다. 복사 붙여넣기 기능 안 돼요. 안 돼요. 키보드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드래그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똑같이 내가 가지고 오면은 10글자가 초과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의 말로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숨은 그림 찾듯이 여기 있다 답이 요거 그대로 갖고 와야지가 아니라 내 말로 더 줄여서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더 세련되게 요약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자, 주제를 보면요. 뭐 特殊纺织纤维的制造发明与特征 이런 거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古代银行体制说明 요게 그票号라는 그 옛날 은행에 대한 막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이票号를 보면서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왜 그러냐면 票号에 대한 내용을 제가 HSK 5급 시중에 나온 문제집 중에서 5급 문제에 票号에 대한 내용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서 결국 주제들이 다 돌고 도는구나. 다만 내용의 편폭이 길어지고 좀 더 어려워졌을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福建客家土楼的由来和建筑特点 이거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 소수민족? 딱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치앙주 하면은 치앙디 나오고 또 따이주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포슈이지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좀 대표적인 소수 민족들의 풍습이라든지 아니면 특징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화 상식에 속하죠. 내가 이 중국 문화에 평상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여행을 좀 다녔는데 소수 민족 이런 밀집 지역에 갔었다. 그러면은 반가울 수 있겠죠. 내용이.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빈칸이 네모칸이 딱 나옵니다. 타이핑 해가지고 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A, B, C, D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타이핑해서. 자, 근데 어떤 문제예요? 第二段主要讲了什么内容? 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주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문단의 주제가 무엇이냐? 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속으로 엄청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생각나서. 제가 중국에서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중국 현지인 학교 다녔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이 바뀌셨는데 원래 중국 초등학교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가서 6학년까지 계속 쭉 가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출산하시면서 한 번 담임 선생님 바뀌셨어요. 근데 두 번 다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어 유원 라오시였거든요. 항상 유원课 할 때 중국의 그 국어 교과서를 이제 읽으면서 요약을 꼭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체 텍스트 글의 주제가 뭐고, 첫 번째 문단의 주제가 뭐고, 두 번째 문단의 주제가 뭐고, 세 번째 문단의 주제가 뭐고,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되게 강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第二段主要讲了什么内容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옛날 생각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중국에서 내가 현지인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그러면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울 뿐이지 해보시면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대신 기존에 있던 HSK 1급에서 6급까지의 체제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이런 주관식을 신설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너네들 그동안 스킬 썼지. 자, 요 단어 보이면은 정답 B. 자, 요거 보이면은 정답 D. 이런 거 이제 안 통할 거야. 너네 실력 있어야 돼. 약간 이런 걸 암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림이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림. 图中 A 部分的墙壁厚度是多少?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게 그 두로, yuanlou, 그 객가 문화 있잖아요. 복건성의 fujian성에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는데 막 설명이 나와요. 뭐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어떻게 건축이 되어 있고, 뭐 높이는 얼마고, 뭐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이런 내용이 막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거 찾으실 수 있어요. 약간 저도 이거 보면서 아, 이것도 살짝 내신 문제 느낌인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객관식에만 너무 길들여져 있었다면은 이런 새로운 유형도 한번 도전해 보셔라.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반복 훈련이 되면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면은 풀 수 있습니다.